이번 주는 어떤 이슈를 들고 오셨나요? 일단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들이 많았는데 금요일날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. 그런데 금요일날 오후장에 보면 이게 정말 예전에 보던 현상인데 LG전자 같은 게 막 급등을 하고 네.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막 날아가고 막 맞아요. 이런 현상들이 좀 있었어요.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쪽, 근데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.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쪽을 한번 그 다음 타자로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2차 전지 장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 보면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뭐 소재 위주로 많이 올랐죠. 사실은 이제 내년, 내후년 그 다음에 어떤 실적을 가져오면서 거기에 멀티플을 30배, 많게는 50배까지 주면서 전형적인 성장주의 그 주가 상승의 행태를 보여왔는데 워낙 그 성장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고 그리고 가파르다 보니 주가에 대한 반영도가 굉장히 높았던 한 해가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2차 전지 섹터를 올 한 해만 놓고 보면 작년만큼의 그러한 성장성을 멀티플로 반영을 시켜주는 게 저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.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 소재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는데 이 강하게 반등을 보여준 그 기저에 보면 이제 금요일 날 보면 포스코 케미칼 이런 주식이 굉장히 셌어요. 네. 근데 보면 이제 캐파 증설에 대한 그 어떤 타임 테이블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근거리에 나와 있는 기업들일수록 강하게 주가가 좀 반응을 해주더라. 그렇다면 결국은 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시장에 모두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캐파 증설이 본격화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숫자로 찍힐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빨리 가져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 강하게 반등을 보여준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 제가 왜 장비주를 얘기하느냐. 일단 캐파 증설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장비가 들어가야 되겠죠. 네. 그런데 이제 작년에 보면 장비주들 실적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. 물론 일부 개별주들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장비주들의 실적은 좋지가 않았어요.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코로나로 인한 뭐 납기의 지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이 됐던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글로벌리하게 리오프닝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거고 서두에 언급드린 대로 소재 업체들이 캐파를 지금 증설하는 본격적인 단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캐파가 증설되면서 들어가는 장비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개념에 접근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거기에 더해서 소재 업체는 멀티플을 굉장히 강하게 이미 작년부터 받고 있지만 장비 업종은 그렇지는 못하거든요. 그렇다면 어떤 주가의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싸다라는 매력도 발휘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들기 때문에 장비주도 일부 종목들은 이번 주에 좀 올라오기는 했어요. 하지만 뭐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라오진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한번 장비주를 잘 살펴보자.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주간 테마 유망주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. 오늘 오프닝에서 이번 주에는 좀 섹터에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여쭤볼까요? 네. 2차 전지 장비 2차 섹터. 전지. 아. 소재 말고요. 장비. 네. 예, 2차 전지 장비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원준이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우리가 이제 원준하면 모르겠어요. 제 세대는 그 가수 김원준 씨만 생각나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, 저도 예, 기억해요. 기억나시죠? 네. 예, 진짜 기억나세요? 네, 저도 기억나요. 나이가 좀 예, 이 종목이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. 한 6개월 이제 막 좀 넘어가는 뭐 그런 종목이고 그런 종목인데 일단 이 원준이라는 기업은 대표적인 2차 전지 소재에 쓰이는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우리가 이제 장비 업체는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나뉘는데 아까 뭐 삼성 SDI도 나왔지만 셀 업체에 들어가는 장비가 있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에코프로 BM, LNF 이러한 그 소재 업체들, 양극재, 음극재 만드는 업체들에 들어가는 장비가 있다. 그리고 그 장비에는 또 네 가지 공정이 있는데 뭐 조립 공정이 있고 뭐 무슨 공정이 있고 막 있어요. 자, 이제 원준이라는 기업은 소재 쪽에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요.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열처리 소성로 장비라는 거를 이제 생산을 하는 업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대로 소재 업체들의 캐파 증설이 이번 주 2차 전지 업종의 강세를 저는 이끌었다라고 보는데 소재 업체가 캐파 증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장비가 들어가야 될
것이고요. 거기에 따른 이제 순차적인 장비 업체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하고요. 이 회사는 이제 소재는 우리가 크게 보면 양극재, 음극재, 뭐 기타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 양극재, 음극재에 대해서 많이들 논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강했던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같은 경우도 이제 동사가 기존에 이쪽에 납품하는 그 비중이 높습니다, 애초에. 그래서 여기 포스코 케미칼 증설에 수혜를 볼 수 있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이 있어요. 네. 예, 요 종목은 이제 대표적으로 또 음극재 첨가물이잖아요. 여기에 또 레퍼런스가 있습니다, 이 회사가.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. 작년 4분기 때 보면 SK 머티리얼즈 쪽에도 납품을 한 이력이 있어요. 여기에 대한 장비 수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. 그래서 이제 올해 가이던스가 꽤 괜찮은 편인데 그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주가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런 상황이고요. 추가적으로 이 전고체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어떤 그 상용화라고 해야 되나요? 당장 이제 숫자로 찍어내기에는 조금 시간은 걸릴 분야지만 우리가 또 이제 2차 전지 분야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볼 수 있는 분야인데 이 전고체 같은 경우도 이 회사는 레퍼런스가 있어요. 그 퀀텀 스케이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이 전고체 그 전지 쪽에서 기술력이 굉장히 글로벌리하게 뛰어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퀀텀 스케이프의 파일럿 장비를 납품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요. 그렇다면 이 전고체 장비 그 전지 쪽으로도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쪽으로도 우리가 성장을 나중에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다음에 당장도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동력도 좀 확보가 되어 있다. 현재 시가총액은 5,600억이고요. 올해 가이던스는 영업이익 기준 3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20배가 안 돼요. 15배 정도이기 때문에 주가는 좀 많이 싸다라고 보여지고요.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종목이 이제 상장한 지 6개월 됐기 때문에요. 제가 이제 상장한 지 1년 이내 종목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있어요. 상장했을 때 기록했던 고가가 있어요, 보통. 그리고 저가가 있습니다. 이 두 자리에 일단 선을 딱 그어 놓으시고 보시면 돼요. 이 종목도 이 선을 딱 그어 놓고 보면 아, 주가가 이 안에서 움직였구나가 어느 정도는 보이실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의 추세 라인대를 보면 초반에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번 여기까지 튀었었는데 이런 이제 저항대가 좀 있었죠.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이런 저항대가 좀 있어 왔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저항대를 이제 막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. 구름대도 이제 막 돌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포인트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일단은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요. 12만 원대가 돌파가 되면 이 종목은 좀 세게 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현재 한 11만 3천 원대 금요일에 좀 반등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 좀 늘리는 구간 찾으셔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저는 좀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.